PD저널 기사입니다. 이민아 기자의 기사인데요. 손석희 폭행설에 JTBC 사실 무근 공갈 혐의로 고소 요거였습니다. 연합뉴스가 최초로 보도를 했죠. 손석희 사장이 정말로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민아 기자의 기사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경찰이 손석희 JTBC 사장을 폭행 혐의로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사장은 JTBC를 통해 즉각 입장문을 내고 폭행 혐의로 고소한 상대방을 공갈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프리랜서 기자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50분께 상암동의 한 일본식 주점에서 손 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사건 직후 인근 파출소에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으며 사흘 뒤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했다. A는 주점에서 손 사장과 단둘이 식사를 하던 중 얼굴을 수차례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서를 함께 제출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당시에는 연합뉴스가 손석희 사장의 반론을 듣기 위해서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라는 내용 같이 기사에 포함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JTBC가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JTBC 공식 입장은 이렇게 PD저널이 정리를 했어요. 손 사장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A씨가 손 사장에게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 사장을 협박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손석희 사장은 A씨와는 제보가 인연이 돼 약 4년 전부터 알던 사이로 A씨는 오랫동안 정규직 또는 그에 준하는 조건으로 취업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집요하게 해왔다며 이번 사안 당일에도 같은 요구가 있었고 이를 거절하자 A씨가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했다. 정신 좀 차려라고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사안의 전부라고 해명했다. 손 사장은 이어 2017년 4월 주차장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자비로 이를 배상한 적이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찾아온 A씨로부터 기사화를 빌미로 협박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거액을 요구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요게 JTBC 측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안을 놓고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양측의 주장이 완벽하게 엇갈리는 상황이잖아요. 한쪽은 이런 사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일부 JTBC가 신체 접촉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했지만 그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는 또 완전히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런 일이 참 일어나기가 되게 어려운데. 어렵긴 한데 날 수도 있죠. 네,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하나에 지금 함축돼 있는 느낌이에요. 자, 아무튼간에 잘 뭔가 풀리기를 바라고요. 이제 진실이 밝혀져야죠. 어찌됐든. 네. 그 뉴스 시작할 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앵커께서. 네.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시작 전에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에 대한 기사로 많이 놀라셨을 줄로 압니다. 저로서는 드릴 말씀이 많으나 사실과 주장은 엄연히 다르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법당국에서 모든 것을 밝혀주시리라고 믿고 저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뉴스룸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뉴스룸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는 뉴스를 할 때 안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는 그렇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뉴스의 사유화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또 이제 본인이 하는 앵커인데 이제 본인이 그런 어떤 구설수에 올라갔을 때 그 보도의 어떤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물러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작할 때 한마디를 하고 그러니까 그걸 보도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자기 해명을 하고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지나갈 수는 있다.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오히려 그냥 천연덕스럽게 계속 방송을 하고 있으면 그것도 또 시청자에게는 굉장히 무례한 것 아닌가. 어찌됐든 자신의 그래요? 입장을 저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다만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 보도를 한다거나 저는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JTBC의 보도가 손 사장을 비호하는 보도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는 좀 회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앞으로 JTBC에서는 이거 관련해가지고 기사를 안 내겠네요? 안 나오는 게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타사들의 보도들이 있으니까요. JTBC는 이제 이건 손 사장 개인의 일이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대응을 잘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의 일이라기보다는 또 사장, 지금 뭐 이사 채용 관련된 이야기도 채용 있으니까. 관련 이야기니까 회사 관련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근데 회사 관련된 이야기라 하더라도 자사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자사 보도가 그거를 계속 하는 것은 아무래도 마치 그 우리가 말하는 MBC나 이런 데서 사측의 어떤 입장을 계속 발표하는 보도들 이런 거 안 좋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거랑 비슷할 것 같아서요. 저는 타사들이 보도를 하는 게 낫고 자사는 그냥 입장을 계속 뭐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은 그거 말고 오늘 하나 또 스크랩을 해볼 텐데요. 원래는 이게 메인이어야 되는데 네. 이게 뭐 이거 진짜 이 큰일인데 이게 진짜 묻히고 있습니다. 네네. 양승태 관련해가지고. 네. 참. 자, 아무튼 행복했던 소식 어제 양승태 대법관의 전 대법관의 구속이 이제 조선일보에서 굉장히 쬐끄맣게 보도됐다는 그런 그 기사예요. 미디어스 기사인데요. 아주 쬐끄맣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12면에 배치했어요. 아이고. 이런 건 일면 나가줘야지. 아니 이걸 일면 안 내. 뭘 일면을 이상하다. 재밌네요. 진짜. 네, 주요 일간지에서 일면에 이 소식을 다루지 않은 언론은 조선일보뿐이었다고 합니다. 아유 부끄러워라. 아니 근데 요거 12면에 낸 것도 좀 웃기긴 하네. 그래도 안 낼 순 없잖아. 아니 안 냈어야지. 아니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사상 최초라는데 내야죠. 이거. 아니 그럼 내려면 일라면 내고 아니면 확실하게 안 내고. 아니, 일면에 내면 자꾸 드러나잖아요. 내가 거기 들어가 있다는 게. 어차피 자기네 빼고 다 냈어. 아니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다이나믹해요. 그죠? 대통령 둘이 감옥에 가질 않나. 대법관이 구속되죠. 야 진짜 막 이런 생각이 들어. 정말 끝장을 보는구나. 응. 바닥을 아주 싹싹 긁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행포를 부리고 추태를 부리고 결국은 또 이렇게 구속도 되고 감옥에도 가 있고 참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진짜 다이내믹 코리아. 맞아요.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자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 소식을 이렇게 조선일보가 다루지 않은 게 정말 웃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비교해 볼게요. 동아일보는 질문사절이라는 제목의 사진기사와 함께 수치스럽다 영장심사 양승태 마지막 발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고요. 한겨레는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이라는 기사를 헤드라인으로 다뤘습니다. 중앙일보도 일면에 양승태 5시간 30분 구속영장 심사 사진기사를 배치하고 오면에 양승태 영장 여부 사실상 전담판사 5명 합의 결정 기사를 배치했고요. 경향신문은 일면에 양승태 구속 사법역사 치욕의 날 사진기사에 이어서 이면에서 법원 범죄사실 상당 부분 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판단이라고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일간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소식을 일면에 다뤘지만 24일자 조선일보 일면은 양 대법원장 소식을 찾아볼 수 없었고요. 어떡해. 12면에 이런 제목 후배 판사에게 피의자로 불린 양승태 체육복 입고 구치소서 대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 슬프다. 눈물 날 것 같아. 너무 슬프다. 체육복 입고 어떻게 하면 좋아. 체육복 입은 걸 제목으로 뽑은 거 상당히 특이하다. 그죠? 어떻게 이런 제목을? 네. 대법원장이 지금 체육복 입었다 이거 아니에요. 네, 조선일보는 이거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한 법원 차원의 예우는 없었다. 그는 일반인이 이용하는 통로 계단을 통해 법정이 있는 3층으로 올라갔다. 법원에서 따로 마중 나온 사람도 없었다라고 썼습니다. 너 뭐 해란 소리야? 예우를 해달란 소리야? 뭘 이렇게 자세히 얘기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렇게 체육복 입고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다. 일반인과 똑같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거죠. 뭐 일반인과 똑같이 구속됐다. 네.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 심사가 끝난 뒤 서울 구치소로 이동해 자정 무렵 영장 검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간단한 신체 검사를 받은 뒤 구치소에서 제공한 짙은 남색의 긴팔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유치실에서 대기했다. 법원은 예우 차원에서 대기 장소를 검찰청이나 인근 서초경찰서로 지정할 수도 있었지만 일반인과 똑같이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자,
아무튼 조선일보가 걱정이 많았네요. 이 일을 하나하나 보면서 가슴을 막 이렇게 졸이면서. 자, 이제 기다려보면 됩니다. 조선일보가 얼마나 많이 엮여 있습니까? 양승태와. 그러니 양승태만 구속돼서 되겠습니까? 조선일보가 그동안 상거법원 이거하고 딜했던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거면 네. 조선일보도 밝혀져야죠. 그렇죠. 네. 당연히. 어떻게 됐는지. 네. 네. 구속 사유 중에 조선일보도 있어야 되니까요. 있을 거예요. 그러니 이것들도 다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주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시민단체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단체인가요? 실수를 하면 인정할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단체 아닌가요? 늘 좋은 언론을 만들기 위해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단체. 그런 단체가 믿을 수 있는 단체입니다. 언론이 미래다. 민주언론 시민연합.